안녕하십니까. 베스콜 치과의사 수의사 김구철입니다. 오늘은 치아가 파절이 돼서 치수가 노출되었을 때 모든 치수 조직을 다 제거하는 일반적인 신경치료가 아닌 펄포토미, 즉 노출된 일부분만 제거하는 부분 치수 절단술을 진행했을 때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이 시술을 진행해야 될지에 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패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타 병원에서 1년 전쯤에 펄포토미와 골드 크라운을 시술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년 전에 시술을 했는데 얼마 전부터 환축이 시술한 오른쪽 치아로 잘 씹지를 않고 왠지 불편해 보인다고 보호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일단 검사를 진행하고 시술을 진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봤을 때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크라운 한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고 뿌리 주위로 이렇게 까맣게 레디올루슨트한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안쪽에 치수 조직이 괴사가 되고 염증이 생겨서 거기서 나온 염증 때문에 주위에 치조골들이 녹게 되고 그것들이 엑스레이 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염증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펄포토미가 실패한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다시 신경치료를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크라운을 뜯어내고 치아를 봤을 때 여기처럼 이렇게 이전에 펄포토미를 한 모습들이 보이고 신경치료를 위해서 이제 치수 조직에 접근을 했을 때 정상적인 치수 조직 같은 경우는 치수 조직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신선한 조직들이 확인이 되고 빨간색 피가 나와야 되죠. 그렇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벌써 괴사된 조직들이 이렇게 보이고 전혀 피가 난다든지 그런 건 없이 그냥 육안으로 봐도 이거는 건강한 조직이라고 보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우는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난 뒤에 모습이 되는데 보시면 이쪽으로 실러가 이렇게 흘러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벌써 에피칼 포라멘 부분에 조직이 파괴가 되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실러가 흘러나간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상을 받는 경우는 신경 조직이 파괴된 지 좀 오래된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드물지 않게 확인이 되는 모습들이고 이 정도 실러가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경치료를 마치고 다시 크라운을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치아를 삭제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너떠스 이제 기공소에 의뢰를 하여서 새로 만들어 온 크라운입니다. 이거는 크라운 장착 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시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보호자님 말씀으로는 환축이 훨씬 더 편안해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현재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성공한 펄포토미 부분 치수 절단술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고양이였는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좌측 상악에 있는 치아가 파절이 되면서 이렇게 핀포인트로 치수가 노출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다행히 병원에 데리고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부분 치수 절단술 펄포토미의 적용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서의 케이스처럼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골드 크라운을 하지 않고 이렇게 수복 처치로 일단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켜본 다음에 펄포토미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때 영구적인 크라운 처치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치아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약간 핑크색으로 보이는 거는 이렇게 치수가 절단이 되면서 거기서 출혈이 있고 출혈이 이렇게 밖으로 비쳐나오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보이는 거고 이런 경우는 시술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런 핑크색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좌측의 사진 같은 경우는 펄포토미 하고 바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하얀 부분은 펄포토미 부분이고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생후 7개월 정도 된 고양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넓은 치수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치수광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이 치아가 발달을 하게 되면 이 치수광이 점점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6개월 뒤에 다시 방사선 촬영을 했을 때는 아주 정상적으로 치아가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치수광도 이만큼 좁아졌고, 치천 부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엑스레이상으로 거의 확인이 안 됐지만 6개월 뒤에는 이렇게 아주 정상적으로 잘 발달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했던 대로 크라운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크라운을 만들기 위해서 이빨을 깎고 그 다음에 크라운을 장착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도 현재까지 아주 잘 유지되면서 특별한 통증 반응이나 이런 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경치료의 한 가지 방법인 부분치수 절단술, 펄퍼토미를 할 때 이 시술이 적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치아가 파절이 되어서 치수가 노출이 된 지 얼만큼 시간이 지났냐가 이 시술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절이 된지 일주일이 됐다, 2주일이 됐다, 이런 경우는 이런 부분 치수 절단술이 성공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이틀 이상 넘어가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의 케이스처럼 실패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만큼의 양이 노출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하루 전날 치아가 파절이 됐다 하더라도 아주 넓은 부위에 치수가 노출이 되었다면은 그런 경우는 금세 감염이 진행되고 했기 때문에 이 또한 부분 치수 절단술이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케이스처럼 그렇게 아주 작게 핀포인트로 노출이 됐을 때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시고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환축의 나이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처럼 아주 어린 나이의 환축인 경우에 아직까지 치수가 발달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치술의 혈행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좋기 때문에 회복력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은 환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릴 때 비해서 치수로 들어오는 현행이라든지 이런 게 활발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환축에서는 부분 치수 절단술의 성공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치아가 파절이 된 케이스를 진료하실 때 그냥 아주 짧은 기간, 하루 안에 부러지고 길어도 이틀 안에 부러지고 노출된 면적 자체가 아주 작은 핀포인트로 노출이 되었을 때는 펄퍼토미를 시행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되고 했을 경우는 아무리 핀포인트로 노출이 되었어도 이렇게 펄퍼토미를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이라든지 노출된 양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케이스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맞게 펄퍼토미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펄퍼토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시술도 간편하고 하기 때문에 시행하기는 편하지만 그만큼 이렇게 실패하는 가능성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오는 케이스 중에도 이렇게 펄퍼토미를 해서 실패해서 재시술하는 케이스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너무 루틴하게는 펄퍼토미를 시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